여러분은 돈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모두를 갈라놓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사랑, 희생,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혜진 여사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북한산 아래 작은 마을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곳에서 저는 남편 박재혁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아니에요. 작고 소박한 나무집인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과 뒤편으로 흐르는 잦은 계곡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우리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아침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정원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나무와 꽃들을 손질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가 땀을 보며 웃을 때, 제가 다다다 농담을 던지면 그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혜진아, 내가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사실 재혁 씨와 저는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서울의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해가 지면 먼지투성이로 집에 돌아오곤 했죠. 그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둘 다 가진 것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그는 참 열심히 일했어요. 결혼 후에도 늦은 밤까지 일하며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는 그 성공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긴 후에도 그는 늘 소박하게 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돈을 썼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돕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그의 성품 때문이었죠. 저는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제 하루는 집안을 정리하고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떡을 만들어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채워졌죠. 제 떡은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마을 아이들도 자주 우리 집으로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따뜻한 정과 나눔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는 항상 괜찮다고 말하지만 저는 알 수 있죠.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많이 드시지 않고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리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혜진아, 내가 너보다 먼저 떠나게 된다면 너는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도우며 살다 보면 내 삶도 따뜻하게 채워질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혁 씨,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자고요. 아직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의 말을 무겁게 새겨두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늘 진심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했던 날들, 그리고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당부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우리 삶이 단조롭고 평범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우리 삶에는 많은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봄날의 아침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북한산 자락 아래 우리 작은 집 앞, 금나무 덩굴이 드리워진 팻마루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아침 햇살이 살며시 비추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올 때면 마음이 참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혜진아, 돈이라는 건 참 묘한 거야.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안정된 삶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정이지.
난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살짝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재혁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서로를 아끼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먼 곳을 달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혜진아, 돈이라는 건 잘못 관리하면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이 재산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필요한 만큼은 남기고 나머지는 꼭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야 해.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지만 그런 걱정을 내색하고 싶지 않아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가볍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긴 나중에 해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즐기자고요. 사실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먼 미래를 걱정하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가 서울 중심가에 세운 상업용 건물은 꽤 큰 수익을 가져다 줬지만 그는 항상 그 수익의 대부분을 거부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은 마을 학교가 낡아서 비가 새는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무도 모르게 수리 비용 전액을 부담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다들 감탄하며 고마워했지만 정작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아이들이 비 맞으며 공부하게 둘 수는 없잖아.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가끔 이렇게 물었어요. 재혁 씨, 그렇게 많이 기부하면 우리도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는 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혜진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충분해. 가진 게 많으면 나누는 게 당연하지. 그의 말대로 우리는 큰 부자다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했어요. 아이들도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말하던 가족 간의 사람을 잘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던 하루하루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침에 차를 마시며 나누던 대화, 저녁에 함께 정원에서 산책하던 시간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웃던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의 행복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가 남긴 당부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조언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 절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남긴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지금도 그 가치를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더 많은 걸 물어보고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3월의 바람이 아직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당에 핀 매화꽃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며 정원의 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어요. 놀란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고 병원으로 갔지만 그는 이미 상태가 심각했어요. 의사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셨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게 느껴졌죠.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제발 약속해줘. 이 재산이 우리 가족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해줘. 아이들이 돈 때문에 다투거나 멀어지면 안 돼. 내가 꼭 중심을 잡아야 해. 절대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이어가줘.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당신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당신 뜻대로 할게요.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함께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된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그와 함께 차를 마셨던 텐마루에 앉아 그는 여전히 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 예를 들면 정성스레 손질한 정원의 나무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그의 필체로 적힌 짧은 메모들이 제게 힘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건 단순히 건물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그가 늘 강조했던 가족 간의 사랑, 나눔의 정신,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자세였죠. 그래서 저는 그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그 수익으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돕고 가족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꾸리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불거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담보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때야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매번 그의 말을 떠올리며 중심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어려웠어요. 자식들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흔들릴 때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의 삶은 외로웠지만 그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게는 커다란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해요.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뜻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꼭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가족의 사랑, 돈,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남편의 마지막 담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배려였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북한산 아래 우리 작은 집에서 홀로 15년을 살았어요.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남편이 생전에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는데 마을마다 주렁주렁 열린 감을 보면서 그의 손길이 여전히 느껴지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상업용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가족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그동안은 아무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더 나이를 먹고 나서부터 아이들 사이에 작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필요했죠. 그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명화 한식단에서 가족 회의를 하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 모두 참석해라.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아이들로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장남 3호였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유산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 둘째 선민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유산 문제면 형만 우선시되는 건 아니겠지? 엄마도 아마 형이니까 다 가져가라고 하진 않을 거야. 막내딸 혜진이는 조금 다른 단은이었어요. 엄마가 그냥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려고 부르신 거 아닐까? 왜 다들 유산 얘기부터 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가 없으니 그 균형이 조금씩 깨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남편이 남긴 서울 중심의 건물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짐이기도 했어요. 그 건물의 가치는 이미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이 단지 가족의 평화를 흔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명화 한식당은 점점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우리 가족이 자주 찾던 단골집이었고 남편이 생전에 가족 모임을 자주 열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도착하며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단순히 식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하기 위해서야. 아이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가족 간의 관계, 돈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남편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지킬 수 있을지, 아이들이 그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라줄지, 앞으로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명화 한식단의 결실에는 저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이었지만 저마다 조금씩 피곤해 보였어요. 큰아들 상호는 회사를 책임지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둘째 선미는 요즘 사업 문제로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막내 혜진이는 여전히 차분하고 밝았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모두가 앉은 후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야. 식사 중이라도 편하게 하라는 말에 아이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부탁이 있어. 그 부탁은 이 재산을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였어.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 이 재산, 특히 서울의 건물 수익은 앞으로 사회를 돕는 데 사용할 거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상호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 수익을 다 기부한다고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둘째 선민도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이 돈이면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요? 저는 아이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이 재산은 아버지와 내가 일생 동안 만들어 온 거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도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랬어. 그러자 상호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우리도 힘든데 왜 우리를 외면하시죠? 애들 학비도 밀려 있는데 가족을 두고 남을 돕는다는 게 말이 돼요? 선미는 상호보다 더 격앙된 상태로 소리쳤어요. 엄마, 저는 진짜 이 돈이 필요해요. 이걸로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하지만 아버지와 내다 살아온 당식을 너희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갈라질까봐 더 걱정이야. 그때 막내 혜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는 돼요. 아빠의 뜻을 지키고 싶으신 거잖아요. 형들, 우리 조금만 더 엄마를 믿어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상호는 혜진의 말을 단호히 잘랐어요. 혜진, 내가 돈 필요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내 조카들은 학비도 부족해. 내가 편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이 생각하라는 건 너무하잖아. 혜진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고 당 안의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계속 붙잡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당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화합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은 무겁지만 했습니다. 그날 명화 한식단에서의 대화는 예상치 못하게 격렬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설득하려던 의도와 달리 아이들 사이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죠. 둘째, 산민이 먼저 형 상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형, 그만 좀 해. 형이야말로 가족을 위해 뭘 했는데? 내가 보기엔 형은 그저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것뿐이야. 장남이라고 다 용서받는 줄 알아? 상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너야말로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돈 빌려다 허투루 쓴 거 잊었어? 사업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렸는지 기억 안 나? 선미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 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도운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형은? 가족을 위해 뭘 희생했는데? 회사 핑계로 늘 자기밖에 몰랐잖아. 그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막내 혜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싸우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실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혜진의 말은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상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죠. 혜진, 내가 말은 참 잘한다. 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엄마는 그 건물을 지금껏 손에 쥐고 있었을까? 지금 와서 기부한다고? 그런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말에 산민도 비꼬듯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차라리 엄마가 그 건물을 혜진에게 다 넘기지 그래? 혜진이라면 또 뭐라고 이상적인 말이나 하겠지. 혜진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어요. 그녀는 침착하려 했지만 형들의 끝없는 싸움에 지쳐버렸죠. 정말 실망이에요. 형들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걸 보면 아빠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해가 돼요. 아빠는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어요. 사모는 비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아빠의 결정이 그랬다면 애초에 우리 가족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가족이 우선이 있어야지.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 좀 해. 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고 이 부탁을 남기셨는지 아는 사람 있어? 이 돈이 우리 가족을 찢어놓을까 봐 두려워했어. 그런데 지금 너희를 보니까 그의 걱정이 현실이 된 것 같아. 상호와 산미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풀지 못한 것 같았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이 돈 때문에 너희가 더 멀어진다면 차라리 다 없애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그날 명화 한식단의 별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아내던 와중에 저는 끝까지 참으려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켠으로는 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시끄러운 말다툼을 가만히 듣던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제 목소리에 아이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가 오늘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게 옳았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상호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미는 말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렸고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말했어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것이지만 우리 가족만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야. 너희가 지금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싸우는 걸 보면 너희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돈이 위험하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알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줄 아니?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해서, 선민이 힘들다고 해서, 혜진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너희끼리 합의가 될 것 같니? 내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든 결국 누군가는 불만을 품고 가족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거야.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부를 선택했다.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가족의 화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마친 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이건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내린 결론이다.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너희도 이 결정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저는 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상호와 상민, 혜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저녁 공기가 제 얼굴을 그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홀가분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혜진아,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걸 지켜줘야 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의 뜻을 따랐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결정인지 앞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당신이 옳았다고 믿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저와 남편의 뜻을 이해해 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명화 한식단에서의 가족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산 아래 자리한 우리 집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으지만 제 마음은 그곳의 평온함과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사모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저 혼자 와서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사실 제가 그날 너무 흥분해서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아세요? 사모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회사 운영이 정말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은 물론이고 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 상환도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 건물 수익 중 일부만이라도 제가 사용할 수 있다면 회사가 다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상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고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 정말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핑계일 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둘째 선민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그날 제가 너무 소리쳤죠?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요. 사업 실패로 진 빚 때문에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족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설득하려 했었지만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의 욕망이 이미 그를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딸 혜진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조금은 반도했습니다. 혜진이는 늘 이성적이고 차분했기에 그녀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도 저를 설득하기 위해 왔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엄마, 제가 형들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알죠? 그런데요, 형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면 차라리 그 건물을 팔고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는 없잖아요. 혜진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안에는 그녀 나름의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잃는 것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찾아와 설득하려 애쓰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함께 모든 결정을 내리던 제가 이제는 혼자 남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사정을 말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 자신을 위한 변념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더 길어졌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는 선민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고 선민은 사모를 탐욕스럽다고 비꼬았습니다. 혜진은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조차 형들에게는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집은 아이들의 욕망과 갈등이 얽히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들리는 전화 벨 소리조차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설득이 또다시 시작될까 봐 말이죠. 담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해해 줄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 갈등은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 회의가 끝난 지 며칠 뒤 큰아들 사모가 검은 세단을 몰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온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고급 인삼 세트와 비싼 양털 목도리였어요. 문을 열어주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엄마,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이거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좋은 인삼이니까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도리는 엄마 목이 항상 차가운 것 같아서요. 저는 상호의 선물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방문 목적이 단순히 효도를 위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사모는 처음엔 이런저런 가족 이야기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생활과 회사의 바쁜 일정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화제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그날 너무 흥분했어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제가 화를 잘 못 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엄마, 여기 산속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며 이어갔어요. 엄마, 이참에 우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아내도 엄마 모시고 싶어 하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같이 지내시면 더 따뜻할 거예요. 저는 그의 제안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사모야.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다. 너희가 잘 지내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위안이야. 엄마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단다. 그러자 성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가족도 엄마를 필요로 하잖아요. 차라리 일부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해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장남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그 돈을 더 좋은 일에 쓰고 우리 가족의 이름도 빛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모야, 엄마는 너희 아버지와 약속을 했단다. 이 돈은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 너희 가족을 위해 남긴 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 정말 엄마를 걱정한다면 이런 문제로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다오. 그의 얼굴에 실망과 불만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 뜻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언젠가 후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떠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감정이 엿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상호가 집을 떠난 뒤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선민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죠. 엄마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너도 너무 비례하지 마. 우리가 손에 쥘 건 없을 거야. 저는 그 대화를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들 간의 경쟁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호의 행동은 단순한 설득을 넘어서 계산적인 태도로 보였지만 그 역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초봄의 아침이었어요. 아직 차가운 공기가 마담을 감싸고 있었지만 햇살이 살짝 비추면서 정원의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둘째 아들 선민이 문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꽃다발과 제가 젊은 시절 좋아하던 단팥반이 담긴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는 문을 열어주자마자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엄마, 아침에 제가 엄마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 이거 엄마 좋아하시던 빵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랑 형이랑 이 빵 사달라고 졸랐던 거요. 그의 따뜻한 태도에 잠시 미소가 번졌지만 저는 그가 단순히 빵을 사서 들를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나오자 선미는 조금 망설이던 조심스레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걸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빚이 점점 쌓이면서 이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더 간절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어요. 그 건물 수익에서 제목만이라도 주시면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만 기회를 더 얻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요. 그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흘릴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민아,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그런데 이 재산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나누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평생 고민하며 남긴 뜻을 존중해야 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엄마가 널 도울 수 있어. 선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고 말했죠.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 전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자신이 있어요. 엄마가 주시는 건 기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전 지금 딱 그 기부가 필요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렸어요.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난 뒤에도 저는 계속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선미는 집에 돌아간 뒤 곧바로 막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혜진아, 엄마 정말 단단하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말했는데도 결국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너한테는 좀 더 약하잖아. 내가 한번 엄마를 설득해 보는 게 어때? 그 통화를 우연히 알게 된 저는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민의 진심이 어디까지였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가 혜진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욕망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선언을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갈수록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느 초여름 오후, 곁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어요. 마당의 나무들은 초록 잎을 무성히 키우고 있었고 창문을 열면 산들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혜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제가 좋아하는 오이냄꽃과 겉절이를 담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엄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엄마를 뵈러 왔어요. 제가 만든 건데 엄마 좋아하시던 오이냉국이에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드셔보세요. 그녀는 테이블에 음식을 꺼내놓고 싱긋 웃었어요. 혜진이는 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했기에 그녀가 오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런 얘기 없이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형들이랑 달라서 엄마 마음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형들이 서로 너무 심하게 다투고 있어서 걱정돼요. 특히 둘째 형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 형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일부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형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점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막내딸은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네. 너도 내 형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형들이 서로 다투는 걸 보는 게 힘든 거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제가 형들처럼 돈이 급한 건 아니지만 가족 간의 다툼이 이렇게 심해지는 건 정말 보기 힘들어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생각해봐. 만약 내가 이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면 형제들 간의 다툼이 정말 끝날까? 지금 이 돈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걸 보면서 나는 그게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까 봐 두려워. 혜진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형들이랑 얘기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엄마도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돕고 싶으니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혜진은 늘 이렇게 가족의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노력조차도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돌아간 뒤 그녀가 말한 형들을 이해시켜 보겠다는 다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그 모든 짐을 혼자 떠안지 않기를 바랐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마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혜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갈등이 내가 만든 잘못일까?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의 따뜻한 마음이 형제들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갈등이 언젠가 끝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상호가 형제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엄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이 재산 문제에 대해 우리끼리 분명히 이야기하자. 다음 날, 동네에서 가까운 작은 카페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있던 세 사람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상호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나는 장남으로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재산의 대부분은 나한테 돌아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집안 전통도 그렇고 장남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선민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전통? 그건 핑계일 뿐이야. 형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그 건물 없이도 형은 괜찮아. 하지만 난 지금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 형이 가족을 책임진다고 말하지만 실은 다 자기 욕심 아니야? 둘 사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옆에서 듣고 있던 혜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그만해요.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게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엄마는 산에서 혼자 계시면서 우리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정작 두 분은 본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가족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혜진의 말도 형제들의 갈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호는 혜진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죠. 혜진, 넌 이해 못해. 넌 아직 아이도 없고 가족의 가장으로서 무게를 느껴본 적도 없잖아. 내가 엄마 편드는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야 해. 엄마는 우리가 다툴까 봐 재산을 안 나누는 거지만 이대로 두면 평생 해결되지 않을 문제야. 선민도 질세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형이 다 가져가는 게 평화로운 해결책이란 말이야? 아니면 내가 형처럼 거짓으로 이 모든 걸 합리화하면서 그냥 넘겨야 하는 거야? 난 그럴 생각 없어.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카페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도 내려놓고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혜진은 두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돌려 선민에게 말했습니다. 선민, 내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더 나쁜 상황이 될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도 참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나도 한계야.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 선민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법으로 해보자고.
형이야말로 날 존중하지 않으면서 가족 운운하지 마. 내 몫은 내가 지켜야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생각 없어.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려는 찰나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잘랐습니다. 두 분,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생각 안 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깨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혜진의 간절한 호소도 그날 밤엔 닿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무런 결론 없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카페를 떠났습니다. 상호는 냉랭한 얼굴로 먼저 자리를 떴고 선미는 뒤따라 나가며 혜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는 안 끝나. 엄마가 직접 나서서 결점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형제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질 거야. 그 말을 들으며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제들의 갈등은 더 이상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품은 상처와 욕망이 얽히고 설켜 가족 사이의 끈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날 밤 형제들이 떠난 뒤 저는 혜진에게서 카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이 이렇게 가족을 나누는 도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산 아래로 내려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내가 잘못한 걸까? 아이들 간의 끝없는 다툼과 갈등을 지켜본 저는 결국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재산이 더 이상 가족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게는 최선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일요일 오후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북한산 자락 아래의 우리 집은 오랜만에 다시 가족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로 눈치를 보던 아이들 앞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엄마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너희가 다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야. 엄마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너희를 화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할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저를 향해 집중했습니다. 상호는 팔짱을 끼고 무언가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선미는 초조한 얼굴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으며 혜진은 긴장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그 재산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길 바랐어. 하지만 지금 그게 너희를 달라놓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게 됐어. 엄마는 전 재산을 이니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단다. 제 말을 듣자 거실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상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 손주들은요? 그 아이들 미래는요? 선민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이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혜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형들이랑 함께 엄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재산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할 거야.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돈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건 더더욱 아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의 화합을 위한 제 결점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북한산의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 이 결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고요한 산과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 가족으로 모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결정이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까요? 저는 여전히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